예, 다시 정치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이어지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군인 출신의 조동연 교수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데 이어서 어제는 AI 데이터 전문가 4사람이 들어왔고 또 전 MBC 부사장 김영희 PD도 영입이 됐습니다. 선거 때의 인재 영입은 그 후보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중에 세간의 의혹이 제기되는 분도 있어서 당의 설명을 직접 좀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의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이죠. 백혜련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재 영입을 총괄하고 계세요. 네. 예, 중책을 맡으셨는데 민주당 인재 영입의 원칙은 뭘까요? 지금 저희 인재 영입의 원칙은요. 예. 명망가 중심의 인재 영입보다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해온 인재를 발굴한다.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목소리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보통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 거물급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했던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생각하기 쉬운데 요번 인재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영입을 키워드로 설명하자면 네. 청년, 여성, 과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또 묶는 것이 바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사실 다 어제 영입되신 분들 4분이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이후의 5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히 완벽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 시작은 이런 젊은 전문가 그룹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이런 인재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준비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영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영입이었다. 그런 말씀. 아까 일부의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죠?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네. 좀 혹평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네. 어떻게 길 가는 사람 이렇게 잡아다가 인재라고 내놓은 것 같다. 일회용 뭐 티슈 이런 굉장히 혹평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젊은 인재들을 그렇게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가진 역량과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충분하게 그 장을 펼쳐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영입되신 분들에게 명함을 주면서 네. 언제든지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또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면 연락을 해달라 말씀을 하셨고 그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간담회 자리에서도 굉장히 합의했고요. 네. 이 영입되신 분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아주 열의에 지금 차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재 영입은 그 후보의 가치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작든 크든 간에 뭔가가 제기된다면 당에서 정확히 짚고 설명하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백 의원님. 네.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이라면 당대표와 함께 투톱 아닙니까? 지휘관인데,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조금 불거졌습니다. 네. 이미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한 상태였는데 그 후에도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어젯밤 TV조선의 보도 내용입니다. 조동연 위원장의 전 남편이 SNS에 올린 게시물이라고 해요. 그게 친자 확인 결과를 알리는 문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야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일단 객관적인 팩트 체크가 이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사실 조동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인재 영입위에서 주관을 해서 인재 영입을 한 형태가 아니고요. 예. 그것은 당 선대위 차원에서 당대표 중심으로 인재 영입이 전에 이미 이게 추진되었던 부분이라서요. 지금 인재 영입위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확하게 당사자로부터의 확인과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후의 대책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젯밤에 보도가 됐고 또 이 보도 직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문들이 좀 돌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팩트체크 과정을 저는 거치셨을 줄 알았는데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네, 지금 이 부분은 또 저희 인재영입위에서 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 팩트 체크를 해서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는 겁니까? 그건 본이 여러 가지 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정치는 그 개인적인 사생활의 부분을 굉장히 좀 공적인 부분과 결부시키는 면이 강한 것이죠. 그 문화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이것은 이제 이혼 정도 뭐 이혼이 지금 문제가 되는 사회가 전혀 아니죠. 아닌데 이것은 지금 혼외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생활 영역이어다 하더라도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이건 뭐 전제입니다.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당에서 그에 대한 어떤 여론을 살피고 대응하는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사생활보다 당에서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은 경력에 관한 부분일 텐데 경력, 능력에 관한 부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었습니다. 육군에서 그 문제 제기는요. 예.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그 흠집내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분이 육사 졸업해서 이라크 자이툰 사단 한미연합사령부에서 17년간 복무했고 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 마쳤고요. 예. 지금 미래 국방 기술 창업센터장 맡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력이나 경력으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이고요. 어제 제가 우연히 항공우주연구원의 사업단장인 광한구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그동안 그 과학자들에게 그리고 교수들에게 정책 용역 과제를 줬다는 겁니다. 예부의 정책 용역 과제를 줬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완벽한 용역 과제를 수행해 오신 분이 바로 이 조동현 교수였다. 그렇게 글을 올린 걸 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으로 봤을 때 능력 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분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육군에서 뭐 오래 근무하신 건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항공우주 전문가라고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좀 그 뭐 전문가들은 달리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보시진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 실제로 그런 분들을 상대로 과제를 주시고 용역을 하셨던 분께서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평가를 신뢰합니다. 그 석사 학위로 조교수가 된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진짜 구시대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석사, 박사 학위에 따라서 교수직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였지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말 그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만 갖췄다면 석사 학위가 있어도 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임 교수 말고 조교수, 정교수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지 않나요? 아니요. 로스쿨 같은 경우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옛날에 로스쿨이 처음에 출범할 때 경력과는 이런 석사학위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검사나 판사로 몇 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은 로스쿨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경력을 인정해주는 케이스들. 네, 굉장히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그런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같게 충분한 사회 경력을 가지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석사 학위로도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동 교수가 상임 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선대위의 투톱 자리에서 이제 지휘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 같고요. MZ 인재들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MZ 인재.
김윤희 뉴로소시에이츠 대표 이런 분이 계시고 또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은 저 MZ 세대로 영입되신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선대위 예. 차원에서 영입했습니다. 그 MZ 인재로 영입된 네 분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그 역할은요, 굉장히 좀 열린 방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보면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좀 시간을 자유롭게 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책 자문이나 그런 청년위원회 활동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뭐 데이터 관련해서는 내부의 여론 분석과 관련한 이런 작업에 결합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좀 더 그 상황을 보면서 네.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좀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뉴로소시에이츠 대표 이분이 이제 데이터 전문가신데 김윤희 씨요. 네. 그 국민의힘에도 이력서를 건네서 입당을 타진 중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직접 이력서도 받으셨대요. 요거는 좀 상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별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사안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위법 부당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요즘 청년 세대들 같은 이념에 따라서 선택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자주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제 장경태 의원이 정론관에서 윤석열 후보를 그동안 지지하고 국힘을 지지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런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네. 그 좋은 인재는 여야 지금 가릴 것 없이 접촉하고 영입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청년들이 그런 선택한 것은 선택 그 자체로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선대위가 이제 영입한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접촉했던 사람인데 마치 배신하고 간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 무능하고 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누워서 침 뱉기죠. 제가 오늘 두 분을 보니까 양당의 진짜 인재 영입이 거의 전쟁 수준이구나.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김재원 의원의 말씀도 그렇고. 백혜란 의원님, 이거는 뭐 인재 영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박용진 선대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박용진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김종인의 지혜가 필요하다. 요거를 놓고 안 그래도 민주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물밑 접촉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진짜 민주당에 합류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어제 민주당 입당과 관련해서 일축하셨거든요. 네, 그것을 봤을 때 여의도 문법으로 볼 때 단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들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요 하는 편인데 어제는 아주 일축하시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으로 오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우리 민주당으로 온다고 했을 때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파급력이 있을까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오신다고 볼 때는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 민주당의 중도층 확장이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거는 또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하여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백혜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이세요. 백혜란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